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신문 브리핑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오늘 아침 신문들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공공재건축 집착이다. 민간 공급 10만 원을 막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가요. 얼마 전에 발표했죠. 여러 가지 공급 대책, 그중에서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공공재건축입니다. 서울 지역에만 5만 호 정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중간 과정을 좀 더 들여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시는요. 제안을 했는데 민간 고밀도 개발을 제안했답니다. 이 경우에는 서울에 10만 호 정도 가능하다는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중앙정부가 끝내 수용을 거부하고 공공재건축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공공재건축 이게 과연 실현이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도권 추진단지 85% 공공재건축 관심 없다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오늘 몇몇 신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고위직, 어떤 고위직이 한동훈 내쫓을 보도 나간다 전화했다. 이거 무슨 소리죠? 민변 출신 권경의 변호사가 본인의 SNS상에 뭔가 올렸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어떤 고위직이 전화가 와서 MBC 보도 몇 시간 전에 방송 관장하는 분이 내게 연락했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럼 이게 상황이 굉장히 묘하게 가는 겁니다. 매주 대통령 회의 참석하는 분 이렇게 소개가 됐고 본인에게 이 권경의 변호사에게 제발 페북 그만두라며 충고까지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페북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가 됐다 뭐 이런 내용까지 있는데 굉장히 상황이 좀 묘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단순 사고냐 아니면 테러냐 이런 얘기입니다. 베이루트 초대형 폭발로 100명 이상 사망자, 지금 150명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 지난 4일인데요. 베이루트에서 초대형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도시 절반이 날아갔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장면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무슨 전쟁터 느낌이 나죠. 그리고 이거를 목격한 사람들 얘기는 버섯구름이 형성이 됐다. 마치 무슨 영화에서 봤던 핵폭발 장면 같기도 하더라. 그 폭발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지금 인명피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검언유착 끝내 못 밝혔다. 추미애, 이성윤 책임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로 구속 기소인데 지금 검언유착의 핵심으로 계속 지목이 됐잖아요. 한동훈 검사장, 공소장에 한동훈 공모 관계를 적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수사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럼 시작부터 뭐가 이상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 이상일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도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김윤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묶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정리돼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물폭탄 안 끝났다. 오늘 새벽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강풍까지 동반을 했어요. 그러나 이 폭우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좀 남부지방에서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할 수 있다. 뭐 이런 예보까지 돼 있거든요.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 이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뜻밖의 장애물, 정부가 공급대책, 주택 공급대책을 내놨습니다. 그중에서 서울 지역에 정부 또는 군이 갖고 있는 땅을 찾아서 거기에 주택을 공급하겠다. 임대 아파트, 임대주택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런데요. 여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묘한 상황 가고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한동훈의 반격.
앞서서 일면기사 보셨죠? 검은요차 관련 수사. 뭔가 이제 구속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핵심으로 지목됐던 인물과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사고인가 테러인가. 레바논에서 있었던 대폭발. 원인을 놓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추정과 추측들은 나오고 있는데 사고일까 테러일까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날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폭우입니다. 연일 폭우입니다. 자, 먼저 위에 이 사진 좀 잠깐 봐주세요. 사진의 일부가 좀 나왔지만 이 모습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통째로 물에 잠긴 마을입니다. 강원도 철원 지역입니다. 닷새간 700mm에 육박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화면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 모습입니다. 마을이요. 물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하천이 있는데 넘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물에 잠겼습니다. 한탄강이 범람을 한 겁니다. 자,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중부 내일까지 물폭탄. 이르면 오늘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예정돼 있습니다. 경기와 충청이 지금 대상지로 나옵니다. 철원, 연천, 강수량 700mm 육박했고요. 소양강댐 3년 만에 수문을 개방했습니다. 물이 너무 많이 차오르기 때문에 더 이상 댐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보내는 겁니다. 한탄강 범람, 주민 군병력 대피했다. 지금 여기 사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금 이 모습이었습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지금 요즘에 이 폭우의 모습이에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철원 한탄강 범람에 주민 700여 명 대피다. 여기 보면 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임진강 필승교 군남댐 최고수입니다. 연천 파주 저지대 주민 대피령 내려졌고요. 소양강댐 3년 만에 수문 개방이 됐습니다. 오늘 최대 300mm 더 내릴 듯하다. 지금 중부지방 일부 지역 오늘 새벽에요. 엄청난 폭우가 순식간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굉장히 거셉니다. 지금 출근 시간 됐는데요. 굉장히 조심조심 길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요. 소양강댐 예고가 됐거든요. 수문을 개방한다고 이제 방류죠. 그래서 오후에 이제 문을 열었는데 저렇게 물이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처음에 물을 여니까 내려오죠. 중간 단계 이제 화면 나올 텐데 보시면요.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집니다. 저게 지금 좀 한강으로 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여기 제보 영상이 들어왔는데요. 강원도의 모습입니다. 저렇습니다. 지금 모습. 그러니까 뭐 차량에서 찍은 화면도 있고요. 지금 물이 보면요. 강물에 흘러가는 물이 무섭습니다. 저런 모습은 사실 가까이서 보시면 굉장히 공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모습을 보입니다. 엄청납니다. 물이 내리고. 자, 그런데 비가 더 옵니다. 오늘도 또 예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지방 지금 폭염이고요. 장마가 사실 중부지방으로 올라서 남부지방은 그동안 비가 안 내렸었거든요. 이전에 물론 있었지만. 그런데 다시 또 남부지방도 비가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비가 와도 너무 옵니다. 그렇죠. 이번 장마 특징이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장마가 굉장히 길어요. 예. 거의 50일째 장마고 또 장마가 비가 적게 오는 게 아니라 집중호우, 집중폭우가 많이 때리는 게 그게 예. 이번 장마의 특징인데 그래서 예. 피해도 이렇게 많이 나는 거 아니냐 싶어요. 예. 소양강댐도 3년 만에 문을 열었다잖아요. 지금 뭐 북한에서도 또 폭우가 오기 때문에 북한에 또 한강댐을 지금 얼마 전에도 열었는데 예. 다시 열 가능성도 또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그 강원도라든지 경기도 북부 지역이라든지 이쪽에 또 다른 피해가 좀 예상되는 거 아니냐. 예. 제일 위험한 게 예. 장마 막바지거든요. 다음 주면은 뭐 장마가 끝날 거는 같은데 예. 장마 막바지에 그동안에 축대라든지 산이 굉장히 2달 동안 비를 맞았으니까 예. 얼마나 토사가 약해졌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또 다른 참사가 날 가능성도 많다. 예. 저도 어제 깜짝 놀란 게
제 사무실에 천장이 무너져서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그동안에 비가 많이 와서 다들 예. 약해져 있다. 예. 그래서 오늘 내일 이번 주에 특히 비 피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 좀 조심을 좀 하고 예. 저 경계태세를 하고 공무원들도 예. 그동안에 매뉴얼에만 그 맞춰서 괜찮다고 예. 그 방심한 데가 많거든요. 예. 이번에 펜션 같은 데도 그 막 허가를 해줬는데 예. 그 펜션 바로 뒤에 안반은 각도가 거의 50도가 됐대요. 아. 근데 허가 기준으로는 한 뭐 25도 이상이면 다 해줄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아. 그 안반으로 또 토사가 밀려서 펜션에 참사가 났거든요. 그 안반 해준데 또 예. 특히 임야를 가수원으로 지목 변경한대. 예. 가수원으로 되면은 물을 2배로 더 쏟아본대요. 임야보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공무원들도 좀 집중적으로 좀 관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어떤 수치와 통계 이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잠시 나왔었는데요. 기상청 중기예보 그 화면이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중기예보니까 한 열흘 정도 미리 예보를 하는 건데 날짜가 보면 9일부터 나와 있어요. 9일부터 14일까지 보이는데 일단 서울, 인천, 경기 봐주세요. 강수 확률 80%, 최소 70% 이상입니다. 100%도 있습니다. 계속 비가 옵니다. 예보가 이렇게 됐고요. 강원도 영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수치가 더 높습니다. 100% 예보가 많습니다. 여기는요. 그리고 강원 영동 마찬가지고 그나마 강원 영동은 11일서부터는 비가 좀 그치고 흐린 정도로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대전, 세종, 충청 지역이죠. 그리고 광주, 전북, 대구, 제주까지, 울산. 여기 보시면 9일 모든 지역에 거의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부지방에 다시 또 장마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충청, 뭐 광주, 전라 지역은요, 오는 10일까지 지금 비가 예상돼 있습니다. 이 해가 나와야 지금은 좋은 건데 왜냐면요. 이미 이 폭우 피해를 보신 분들 뭔가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비가 좀 멈춰줘야 됩니다. 해가 나서 뭔가 마르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계속 비가 내리니까 복구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굉장히 원망스러운 폭우가 매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